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1919년 강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사회적 수수께끼의 내적 측면 이 부분인데요. 네,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렇죠. 슈타이너가 당시 사회 문제를 보면서 이걸 인간의 영적 진화나 또 루치펠 아리만 같은 영적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그 핵심 통찰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슈타이너는 사회 문제를 그냥 뭐 경제나 정치 이런 표면적인 걸로만 보지 않았죠. 훨씬 더 깊은 차원, 그러니까 인간 존재와 우주적인 흐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당시 사회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삶을 그냥 무슨 이데올로기 정도로 취급한다는 거였죠. 네, 가치를 너무 낮게 본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정신이나 문화생활, 또 권리나 정치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이 셋이 서로 막 침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삼중적 사회 유기체 구상이고요. 이게 흥미로운 게 그냥 사회 기능을 나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인간의 영적인 여정과 연결된다고 봤거든요. 아, 영적인 여정이요? 네. 예를 들면 정신문화 생활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 영적 세계에서 가져온 것들과 관련이 깊고, 권리 정치 생활은 순수하게 이 지상에서의 관계들, 그리고 경제 생활은 좀 역설적인데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연결된다고 봤어요.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경제활동의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영역이 자기 원리대로 잘 돌아가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인류가 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봤잖아요. 예전에 신들이 인간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신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다. 의식혼의 시대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아는 것 말고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에 대한 암. 독일어로는 멘셴 켄트니스라고 하죠. 이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사람 파악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깊이 아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힘들, 특히 그 루치펠과 아리만이라는 두 존재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네, 루치펠은 아주 먼 과거, 기원전 3000년쯤에 동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죠. 네, 인간으로 육화했다. 그래서 인류에게 지성이나 예술, 고대 지혜 같은 걸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좀 뭐랄까 세상을 너무 차갑고 추상적으로만 보게 하는 그런 경향도 남겼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문화도 그 영향 아래 있었다고 보고요. 반면에 아리만은 이건 현재 그리고 미래의 더 문제라고 봤죠. 그렇죠. 아리만의 영향력은 특히 우리 현재 사회에서 아주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물질주의, 또 모든 걸 아주 냉철한 지성으로만 분석하려는 태도, 심지어는 뭐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도 다 논리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성의 왜곡 같은 거예요. 아,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그리고 불신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또 통계나 숫자 같은 걸로 그런 피상적인 정보로 본질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봤어요. 요즘 뭐 알고리즘이나 여론조사 같은 거 이게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아리만적인 유혹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슈타이너는 미래에 그것도 서양에서 아리만이 실제로 인간으로 육화할 거다 이런 예언까지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더 똑똑해진다. 이런 식의 아리만이 주는 지식에 넘어가서 결국 지구가 가야 할 영적인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경고였죠. 근데 이 육화라는 개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슈타이너는 이걸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문자 그대로 정말 사람이 된다 이걸 믿었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아리만적인 힘, 그러니까 극단적인 물질주의랑 차가운 지성의 힘이 서구 문명 안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날 가능성, 이걸 경고했다는 점이겠죠. 아, 힘의 구현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걸 흡수하게 되고 그게 왜곡된 형태로
그러니까 아리만이나 루치펠적인 힘에 더 취약해지게 만든다고 봤어요. 영성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물질에 더 얽매이게 된다. 그렇죠.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랄까? 내면의 변화겠네요. 물질주의에서 좀 깨어나서 루치펠적인 힘과 아리만적인 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힘. 슈타이너는 그걸 그리스 충동이라고 불렀는데, 즉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사랑에 기반한 어떤 중도의 길, 그걸 통해서 다가올 도전들을 의식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조, 그 삼중성이랑 깨어있는 개인의 영적 노력이 같이 가야만 그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슈타이너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슈타이너의 통찰을 쭉 따라가 보니까 사회 현상이랑 개인의 내면, 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참 깊게 연결될 수 있구나 싶네요. 1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슈타이너가 묘사했던 그 아리만적인 경향들 있잖아요. 모든 차가운 지성으로만 딱 재단하려는 태도라던가 아니면 극단적인 물질주의, 또 통계처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현혹하기 쉬운 정보에 그냥 확 빠져드는 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혹은 어쩌면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그냥 마음 한켠에 품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